네, 요즘에는 논문들을 대부분 레이텍으로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회들이 레이텍으로 받고 있고 적지 않은 저널들도 레이텍으로 받고 있어요. 뭐 한동안 워드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요즘에 다시 레이텍으로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텍의 사용법에 대해서 좀 잘 익혀야지 논문을 자유제재로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레이텍 사용법에 대해서 쭉 내가 정리를 했는데 이 내용은 그 오버리프에 가면은 그 다큐멘테이션들이 있어요. 그 내용에서 발췌했습니다. 레이텍이 뭔지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레이텍은 그 워드 프로세서인데 독특한 점은 이 워드 프로세서가 컴파일돼서 돌아가는 워드 프로세서예요. 일반적인 워드라든가 또는 뭐 아리아 한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타이핑하면 그대로 화면에 보이고 화면에 보이는 게 그대로 프린트 돼서 나오죠. 근데 이 레이텍은 우리가 적절하게 명령 써서 포매팅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컨텐츠들은 그냥 텍스트로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그 텍스트 에디터만 가지고 모든 포맷을 다 맞출 수 있는 뭐 그런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 기본 철학은 뭐 이거예요. with wim이라고 하는데 보통 워드 같은 워드 프로세서를 with wig이라고 부르죠.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근데 얘는 what you see is what you mean입니다. What you mean.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의미하는 것만 쓰고 형식은 자기가 알아서 처리해주는 워드 프로세서라는 뜻입니다. 네, 현재 그 레이텍은 대부분의 사이언티픽 저널과 학회에서 입력 포맷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화면 출력이 되게 잘 나오고 그리고 그 어떤 유저가 그 어떤 양식 같은 것을 이렇게 맞추는 수고를 많이 이제 줄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텍스트 에디터로 처리하기 때문에 좀 익숙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빨리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수학, 그리고 뭐 테이블,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잘 처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레이텍이 워드보다 훨씬 더 사용법이 유니크해요. 그러니까 뭔가 한 가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은 통일이 잘 안 되는데 레이텍은 한 가지로 좀 강요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가지고 여러 사람이 쓴 다큐멘트를 일관성 있게 한 가지 포맷으로 딱 만드는 데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레이텍에는 패키지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마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패키지나 또는 인클루드를 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것처럼 레이텍도 패키지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기능들을 많이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레이텍을 썼을 때 좋은 점은 결국 그 라이터들이 컨텐츠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타일 신경 안 쓰고 컨텐츠만 쫙 쓰면은 나머지는 알아서 해주는 것이 되게 좋은 점입니다. 네, 그다음 저 뒤쪽으로 넘어가죠. 오버리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레이텍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됐습니다. 사실 윈도우즈가 지금처럼 멀리 퍼지기 전부터 유닉스 시절부터 굉장히 많이 썼던 워드 프로세서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위즈익도 없었고 이퀘이션 에디터도 마땅치 않았는데 이 이퀘이션을 굉장히 잘 쓸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 레이텍입니다. 그리고 이 레이텍을 그 현대에 와가지고 외부로 만든 서비스가 오버리프예요. 이 오버리프는 온라인 서비스이고 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레이텍 에디터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면은 알 수가 있고요. 장점은 이와 같이 여러 사람이 동시에 쓸 수 있다. 사용하기 편하다. 그리고 뭐 히스토리도 저장되고 뭐 웹이니까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템플릿들이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 템플릿 중에 우리가 문서 만들 때 기본이 될 만한 것들 갖다 쓰면 됩니다. 네, 그럼 일단 그 내가 노트북을 가져오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레이텍의 아이디를 만들고 첫 번째 다큐멘터를 일단 만들고 좀 시작을 합시다. 자, 웹브라우저를 켜주세요. 네, 여기 이렇게 웹브라우저를
이렇게 쳐주시고 로그인을 했으면 사인을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을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아이디를 만들어 주세요.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예전에 내가 만든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도 여기 버튼 하나 누르면 돼요. 이 버튼을 누르면 여기 몇 가지 옵션들이 나오죠. 여기 empty 뭐죠? 여기서 잘 안 보이는데 네, 블랭크 프로젝트, example 프로젝트, 뭐 업로드 프로젝트 뭐 이런 옵션들이 있어요. 일단 블랭크 프로젝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여기에 프로젝트의 이름을 쓰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다큐멘트 완이라고 쓸게요. 여러분들도 따라해 주세요. 네, 그러면 약간 시간이 걸린 이후에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에서 왼쪽은 우리가 에디팅하는 창이에요. 그리고 이 오른쪽은 이 왼쪽에 있는 이 내용을 실제 컴파일 해가지고 그 화면으로 만든 그 디스플레이가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PDF로 만들 때 여기 있는 이 화면하고 정확하게 같은 그런 결과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그 내용을 쭉 쓰면은 텍스트로 쓰면은 이 오른쪽에 그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러한 포맷들도 전부 다 우리가 텍스트로 그 명령을 통해 가지고 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몇 가지 그 여기에 일단 있는 것부터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다큐먼트 클래스라는 명령이 있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기본 레이텍 명령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레이텍에는 여기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백슬래시로 시작하고 어떠한 키워드가 들어갑니다. 이걸 택이라고 부르는데 뭐 여러 가지 포맷이라든가 구역이라든가 이런 레이텍 명령을 그 시작할 때는 저렇게 백슬래시 키워드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여기 이렇게 뭐 보통은 브레이스가 들어가고 거기에 뭐라고 들어가는데 저 부분이 옵션이나 파라미터가 저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다큐먼트 클래스, 다큐먼트를 여러 종류로 일단 캐테고라이즈를 해서 클래스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내가 지금 만들려고 있는 다큐먼트의 종류는 아티클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다큐멘트 클래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북도 있고 또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유저가 디파인 할 수도 있는 것도 되게 많아요. 뭐 리포트 같은 것도 있고. 근데 논문 쓸 때 가장 많이 쓰는 포맷은 이 아티클이에요. 그래서 거의 논문 쓸 때는 이렇게 다큐멘트 클래스 아티클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 유즈 패키지라는 게 있는데 이 유즈 패키지는 아까 내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레이텍에는 여러 가지 기능을 확장할 수 있는 패키지라는 게 있는데 그 패키지를 사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사용할 패키지는 이런 패키지를 쓰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몇 가지 추가적인 옵션이 들어가는데 현재 여기에 들어간 옵션은 인코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UTF-8 인코딩을 쓰겠다. 그러니까 유니코드 인코딩을 쓰겠다는 뜻이죠. 그러한 옵션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큐멘트 클래스에서부터 여기까지를 프리앰블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저 밑에는 그 다큐멘트 본문에 해당합니다. 이 본문하고 프리앰블의 경계는 이겁니다. 이거 백슬래시 begin 다큐멘트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백슬래시 end 다큐멘트 이렇게 두 개의 그 뭐랄까요 경계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메인 텍스트가 되는 것이고 이 앞부분에 있는 영역을 프리앰블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 프리앰블 영역에는 그 다큐멘트 전체에 대해서 적용돼야 되는 어떤 뭐 옵션 같은 거 또는 애트리뷰트 같은 거 지정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타이틀, 다큐멘트라고 여기 타이틀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뭐 다른 걸로 해볼까요? 뉴 타이틀이라고 내가 써볼게요. 뭐 여러분은 논문에다가 절대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할게요. 뭐
네, 이런 이름으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컴파일을 해볼게요. 네, 컴파일 하면은 뭐 여기에 좀 말도 안 되는 제목이지만 들어가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 author하고 데이트도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내용을 막 쓰면은 그냥 막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 딱 쓰고 아무거나 쓰세요. 그리고 리컴파일을 누르면 여기에 이렇게 본문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는 다 이렇게 플레인 텍스트로 쭉 쓰면 되는 거고, 여기에 그 타이틀을 여기 이렇게 썼죠. 타이틀을 명시한 상황에는 저 데이터가 메타데이터로 그 다큐멘트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기억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 그 타이틀을 화면에다 출력해 주라는 명령은 별도로 써줘야 돼요. 그 명령이 이겁니다. make 타이틀. make 타이틀을 딱 치면은 이와 같이 타이틀하고 오서하고 데이트가 자동적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섹션이라는 말이 있죠. 그 섹션은 뭐 여기에 해당해요. 처음에 얘는 인트로덕션이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얘를 복사한 다음에 related work이라고 써볼게요. 이렇게 하고 컴파일을 누릅니다.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섹션이 나왔죠. 그리고 핫키를 내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컨트롤 S를 누르면은 이거 누르지 않아도 컨트롤 S 가지고 컴파일이 알아서 됩니다. 되게 많이 쓰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거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그 잡고 옮길 수 있는 뭐 택이 하나 있죠. 얘를 가지고 이렇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왼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PDF만 크게 볼 수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하면은 그 레이텍 화면만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능을 설명드릴게요. 두 사람 이상이 작업할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쉐어를 누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여러분이 같이 작업할 사람의 이메일을 여기다 타이핑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퍼미션도 들어가요. 에디트 할 수 있다, 읽기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옵션을 선택하고 이렇게 쉐어를 누르면은 그 사람한테 이메일이 갑니다. 그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이 오버리프에 들어와서 공동 에디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이 작업할 때 굉장히 편리한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오버리프하고 레이텍의 기본 기능입니다. 혹시 뭐 여기까지 타입 내가 해놨는데 한번 실행도 해보고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네, 그리고 문장도 좀 뭐 바꿔보시고 타이틀이나 섹션 같은 것도 좀 바꿔보시고 좀 몇 개 추가해보고 뭐 그렇게 해보세요. 네,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면 뭐든지 질문해도 좋습니다. 네, 네, 대충 한 바퀴 돌아보니까 뭐 다들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에디트를 하고 그 결과를 이렇게 확인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어려움 느끼는 사람 없죠? 네, 그럼 지금부터는 이 레이텍의 문법에 대한 설명을 쭉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명령들은 이렇게 백슬래시하고 키워드로 시작하는데 저런 명령들이 뭐가 있고 어떤 경우에 뭐를 쓰는지 그 얘기들을 지금부터 쭉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다 같이 실습을 한 거고요. 그리고 내가 실습 시간을 많이 드리고 싶지만 사실은 이제 수업 시간이 짧아가지고 지금부터는 그냥 쭉그 강의만 진행을 할게요. 네, 전체 포맷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가장 간단한 포맷이에요. 맨 옆에는 무조건 다큐멘트 클래스가 지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여기에 뭔가 좀 어떤 메타데이터 같은 게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에 begin document하고 end document 사이에 그 본문이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되게 중요한 명령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는 뭐 오서나 타이틀 같은 거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여러분들이 실습한 것처럼 그 왼쪽에 있는 이 텍스트를 다 수정한 다음에는 리컴파일 버튼을 누르거나 컨트롤 S를 누르시면은 그 결과가 이 오른쪽에 반영이 됩니다. 네,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다큐멘트 클래스를 정의하는 거. 이 다큐멘트 클래스가 하는 역할은 이 뒤에 오는 이 옵션, 이 지정된 이 타입으로 인해서 그 다큐멘트의 전체적인 그 모양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책 형태가 될 것이냐, 짧은 아티클 형태가 될 것이냐, 리포트 형태가 될 것이냐, 그런 옵션들이 요거 가지고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큐멘트의 종류에 따라서 그에 맞는 클래스를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희 아티클 클래스는 레이텍 클래스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많이 쓰는 클래스예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일단 아티클에서 시작하시면은 될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어요. 북, 리포트, 그리고 유저가 직접 저 다큐멘트 클래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 다큐멘트는 이렇게 begin 다큐멘트하고 end 다큐멘트 사이에다가 쭉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내용을 쓰고 싶을 때는 거기다가 무조건 쓰면은 그게 본문 내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얘기는 이미 한 얘기들이고요. 그리고 이 얘기를 잠깐 해줄게요. 자,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컴파일 버튼을 누르거나 컨트롤 S를 누르면은 컴파일이 돼요. 근데 우리가 에디팅 할 때마다 자동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 이 오른쪽을 보시면요. 여기 화살표가 하나 있죠? 얘를 누르면 이런 옵션이 있어요. 오토 컴파일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 오토 컴파일을 on에다가 집어넣으면 우리가 에디트 할 때마다 그때마다 컴파일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안 좋은 점은 컴파일 하는데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오프에다가 넣고 막 에디트 한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컨트롤 S를 눌러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네, 그 다음 다큐멘트 클래스에다가 뭘 쓸 수 있는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진짜 다큐멘트 클래스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몇 가지 파라미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써 있는 거는 그 폰트 사이즈예요. 기본 폰트의 사이즈입니다. 네, 기본 폰트를 그 디폴트는 10이에요. 10인데 폰트 사이즈로 지정할 수 있는 숫자가 몇 개 없어요. 이거 아마 찾아보시면 될 텐데 보통은 9, 10 또는 12 폰트 이 중에서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내가 되게 큰 걸 쓰고 싶다 24 같은 거 쓰면은 무시되고 그냥 10폰트가 적용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종이의 크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레터 페이퍼, A4 페이퍼, 뭐 리갈 페이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당연히 뭐 디폴트는 A4 페이퍼고 뭐 영어권에서는 이 레터 페이퍼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그 유즈 패키지, 그 input enc라고 하는 그 패키지를 사용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캐릭터 인코딩은 UTF-8을 쓰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쓴 거는 그냥 많은 경우에 요 타입이 그냥 디폴트로 그냥 쓰고 시작하는 게 좀 편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다큐멘트 클래스에는 옵션이 들어가는데 이 옵션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내가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여기에 내가 링크를 하나 걸어놨습니다. 근데 이 링크에 되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디테일을 알고 싶으면은 이 링크를 꼭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이 옵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폰트 사이즈, 페이퍼 사이즈, 그리고 드래프트 모드. 이 드래프트 모드가 뭐냐면 빨리빨리 체크하고 싶을 때는 그림 같은 거 빼고 그냥 컴파일을 해요. 그런 상황을 그런 모드를 드래프트 모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또 더블 컬럼으로 쓰고 싶을 때 투 컬럼이라고 쓰는 겁니다. 디폴트는 원 컬럼이에요.
그 다음에 포뮬러 스페시픽 옵션이 있는데 이거는 직접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가끔 도큐먼트를 이렇게 포트레이트가 아니라 랜드스케이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싱글 사이드 또는 더블 사이드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건 특히 이제 책 같은 거 할 때 어느 쪽에 공백을 두어서 이렇게 바인딩하기 좋게 하느냐 그때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뭐 그 뒤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한번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타이틀하고 오스하고 데이트를 애드할 때는 그 프리앰블 파트에다가 넣는 겁니다. 다큐멘트 클래스하고 그 비긴 다큐멘트 사이에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 타이틀을 넣고 그리고 오서하고 데이트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데이트에다가 today를 넣을 수가 있어요. 백슬래시 today를 쓰면은 오늘 날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 타이틀이 있는데 실제 타이틀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백슬래시 make 타이틀이라는 명령을 본문에다 넣어줘야 합니다. 네, 이렇게 넣어야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코멘트. 레이텍의 코멘트는 퍼센트 마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무시하고 싶을 때는 퍼센트라고 치면은 그 뒤에 있는 내용은 다 저렇게 무시돼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텍스트 내에서 포매팅하는 방법 몇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되게 많이 쓰는 명령이 볼드, 이탈릭, 언더라인 세 가지 포맷 많이 사용돼요. 볼드는 이렇게 씁니다. 이제 백슬래시 텍스트 BF 뭐 BF는 볼드 페이스의 약자죠. 그리고 브레이스를 쓴 다음에 어떤 내용을 쓰면은 이 영역 내에 있는 문자는 다 볼드 페이스로 출력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텍스트 IT 하면 이탈릭인데 이탈릭이 기울여서 쓰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기 이렇게 sum of the 하고 볼드페이스 해놓고 greatest라고 했는데 그러면 출력은 이렇게 나와요. greatest가 볼드페이스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언더라인은 또 백슬래시 언더라인 하면은 나옵니다. 이렇게 언더라인하고 브레이스 사이에 사이언스를 쓰면은 그쪽 파트에 언더라인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탈릭이라고 나오죠. 이탈릭하고 볼드페이스를 결합한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은 볼드페이스이면서 동시에 이탈릭으로 그렇게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emphasize라는 명령이 있어요. 백슬래시 EMPH인데 얘는 현재 모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노멀 모드에서는 이탈릭으로 표시돼요. 근데 이미 이탈릭인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이탈릭을 디세이블 시켜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이렇게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emphasize 하면은 걔만 이탈릭이 됐죠.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은 이미 이탈릭으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emphasize를 하면은 그 파트만 이탈릭이 디세이블 됩니다. 동상 보트로 나와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볼드페이스에다가 여기 emphasize 하면은 그 파트는 볼드페이스면서 이탈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래픽 넣는 방법, 이미지 넣는 방법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미지를 넣기 위해서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미지 파일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 이미지 파일을 오버리프에다 업로드를 해야 합니다. 오버리프가 아닌 일반 레이텍을 쓸 때는 현재 커런트 디렉토리에 들어있어야 해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업로드 하는지 잠깐 설명을 해줄게요. 여기 보면은 네, 여기 업로드라는 버튼이 있죠. 이걸 누르면은 파일들을 업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파일을 이 오버리프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이것도 업로드 버튼인데 얘를 눌러도 뭐 내가 파일을 갖다가 여기 드래그 앤 드랍으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학회나 저널에서는 레이텍의 뭐랄까요? 템플릿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템플릿을 받아다가 여기다 이렇게 업로드 해가지고 그걸 에디트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추천하고 싶은 부분은요,
일단 메인 텍스트를 main.tex라는 이름에서 바꾸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디폴트로 이 main.tex를 컴파일을 하는데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학생이 이거는 그냥 놔두고 다른 이름, 예를 들어서 메인 텍스트는 템플릿이고 자기가 쓰는 거는 또 다른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만들 때는 이걸 클릭하고 나서 컴파일을 하는데 공동 작업자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버전을 컴파일하고 뭐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 main.tx를 이제 논문의 메뉴 스크립트로 사용하시는 게 안전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래픽을 넣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래픽스라는 그 패키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즈 패키지하고 이렇게 그래픽스라고 쓰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래픽스가 우리가 쓰는 그래픽스하고 스펠링이 달라요. 그래픽 X예요. 그래픽 X. 그래서 스펠링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그래픽을 쓰는 데 있어서 디폴트 그래픽 패스를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은 우리가 현재 디렉토리, 커런트 디렉토리 밑에 이미지라는 디렉토리 밑에 이미지 파일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예를 봅시다. 실제 그림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일단 이렇게 넣어야 돼요. 이 이미지 디렉토리 밑에다가 이미지 파일을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include graphics라는 명령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파일 이름을 쓰는 겁니다. 여기에 파일 이름에 익스텐션이 없으면 PNG 포맷입니다. 근데 그 JPEG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내가 뒤에 가서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과 같이 그래픽이 중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여기 아규먼트 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이미지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매뉴얼을 좀 더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 방금 내가 설명한 부분 다 여기 나와 있죠. 예를 들어 그냥 include graphics하고 universe라고 치면은 universe.png를 의미하는 거고요. 다른 것들은 뭐 다른 것도 쓸 수 있어요. 뒤에 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점은 파일 네임에는 화이트 스페이스가 들어가면은 안 돼요. 그리고 다시 두 개 들어가면은 안 돼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그 뒤에 익스텐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버전 얼마 해가지고 뭐 버전 몇 점 몇 이렇게 들어가면은 다시 두 개가 들어가죠. 그런 패턴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걸 보시면은 그 그림을 넣을 때 캡션이나 레이블을 같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건데 일단 include graphics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mesh.png를 이 자리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다가 캡션을 넣을 때 캡션은 그림 바로 밑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죠. 이런 설명들을 이 밑에다가 백슬래시 캡션이라고 하고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는 레이블을 붙일 수가 있는데 이 레이블은 어디다 쓰냐면 나중에 참조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문이 있어요. 이렇게 본문이 쭉 있고 또 figure 해놓고 백슬래시 ref 한 다음에 figure 하고 여기다 레이블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figure 콜론 레이블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쪽 파트에 그 그림 넘버가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넣을 때 물론 이제 수동으로 뭐 그림 1, 그림 2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은 그림이 추가되거나 삭제될 때 막 고쳐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 오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레이블을 붙이고 레이블 레퍼런스를 통해서 액세스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수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시면은요. 여기 begin 해놓고 figure라는 말이 있죠. 여기에 end figure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이런 거를 environment라고 불러요. 근데 그 environment가 뭐냐면 특정 구역을 잡아서 그 구역에 특정한 포맷을 적용하고 싶다라고 할 때 쓰는 게 environment입니다. 그래서 environment를 이렇게 잡으면 일반 플레인 텍스트로 쭉 가다가 이 중간에는 그림만을 위한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게 들어오는데 이거는 그
그 파라미터예요. 요 피규어 엔바이러먼트의 파라미터고 뭐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백슬래시 센터링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얼라이먼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큐멘트의 가운데 영역에 그림을 표시하라는 뜻이 바로 이런 겁니다. 사실은 이 예제만 딱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림을 어떻게 삽입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내가 설명을 할게요. 이게 뭐 그림 몇 번을 보세요라고 할 때는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리고 몇 페이지를 보세요라고 얘기할 때는 백슬래시 페이지 레프라는 명령이 또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면 몇 페이지에 있는 무슨 그림을 보세요. 이런 말을 자동으로 그 번호를 매기면서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다음 그 JPEG을 인클루드 하는 방법. JPEG을 인클루드 하는 방법은 몇 개 패키지를 써야 돼요. PDF 라이텍이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즈 패키지 명령을 써가지고 PDF 레이텍을 불러와야 되는 거고요. PDF 레이텍의 자세한 설명은 내가 여기다 링크를 적어놨습니다. 이걸 좀 보시면 좋고, 여기 그 JPEG, PNG, PDF, EPS 뭐 이런 포맷들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아까랑 거의 비슷하죠? 쭉 보시면 include graphics라고 한 다음에 여기 width 파라미터가 여기 들어갔네요. 이거는 90mm 정도 폭으로 그리라는 뜻이고 여기 이렇게 JPEG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근데 JPEG을 쓸 때는 확장자를 생략하면은 안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environment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 텐데요. 자, environment는 블럭 단위로 포맷을 지정할 때 씁니다. 예를 들어 begin center 해놓고 여기 end center 이렇게 하면은 이 사이에 있는 다큐멘트를 전부 다 이렇게 센터 얼라인을 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뭐 테이블 만들 때도 뭐 비슷하게 합니다. 이건 뒤에 또 한 번 나오는데요. 이렇게 begin tabular 하고 여기다 내용을 적당히 쓰고 end tabular 하면은 여기 있는 내용이 이와 같이 표 형태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네, 리스트를 쓸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unordered 리스트. 여기 이렇게 뷰렛 같은 걸로 표시하는 겁니다. 네, 이런 경우는 begin itemize, end itemize로 표시를 하고 그 가운데는 백슬래시 아이템이라고 치면은 이 뷰렛 하나씩 하나씩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넘버링을 할 때, 이 넘버링을 할 때는 백슬래시 enumerate라는 걸 씁니다. 이렇게 begin, enumerate, end, enumerate 이렇게 쓴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아이템을 쓰면은 이런 넘버링 되는 걸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매스 쓰는 거 사실 레이텍을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매스예요. 이게 얼만큼 편리하냐면 옛날에는 MS 워드 에디터가 그냥 위지윅으로 해서 그냥 자기네들이 만들어 썼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그 내부에 레이텍 명령을 받아서 컴파일하는 기능이 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워드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파워포인트가 많이 사용될 때에도 수식은 레이텍이 최고다라는 말이 연구자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이텍의 기능이 오히려 다른 워드 프로세스한테 영향을 미치는 그 정도로 그 수식이 잘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단 수식을 쓸 때는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서트 모드가 있고, 인라인 모드가 있고,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 모드가 있어요. 그 두 개의 차이점은 이렇게 텍스트 속에다가 그냥 변수나 간단한 수식을 쓸 때는 인라인 모드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텍스트 그 라인 하나를 수식으로 딱 채우고 싶을 때는 디스플레이 모드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인라인 모드 쓰는 방법은 이렇게 백슬래시 괄호를 쓰거나 또는 달러를 쓰거나 begin mass, end mass 가지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 제일 간단한 게 뭡니까?
달러죠. 실제로 대부분의 문서들은 이렇게 달러로 다 씁니다. 중간에 이렇게 텍스트를 쭉 쓰다가 여기 이렇게 중간에 달러 해놓고 그 사이에다가 익스프레션을 쓰면은 그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수식이 돼서 예쁘게 잘 들어갑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 디스플레이 모드에서는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거 백슬래시 블라켓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begin display math를 쓰는 방법, 또 begin equation을 쓰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당연히 그냥 간단한 거 쓰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눈에 되게 잘 띄게 하고 싶다. 그러면 equation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버링을 할 수 있어요. 이걸 보면은 여기 equation이라고 쓸 때는 이 뒤에 여기 이렇게 그 넘버링이 매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그 begin equation, end equation을 쓰는 게 좋은 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equation environment를 쓰려면 AMS Math라는 거를 그 use 패키지로 임포트 해 와야 합니다. 그리고 수학 관련해서는요, 사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네, 수학에서도 대부분 백슬래시와 명령 쓰는 그런 체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되게 재밌는 거는 그 그리스 문자 쓰기가 되게 편하다는 거예요. 크사이, 알파, 베타, 이런 거 쓸 때 그냥 백슬래시 알파 하면은 알파가 ALPHA죠. 그렇게 쓰면은 알파 심볼이 바로 나와요. 그래서 그 워드나 파워포인트에서는 계속 막 이렇게 버튼 여러 개 눌러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텍스트 가지고 빠르게 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를 내가 꼭 방문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AMS 매스의 사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레이텍에서 매스를 어떻게 쓰는가 그런 설명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특히 내가 정말 많이 쓰는 거는 슈퍼스크립트하고 서브스크립트를 많이 쓰는데요. 여기 이렇게 그 햇 마크 있죠? 저 햇 마크가 슈퍼스크립트예요. 그래서 MC 스퀘어 할 때 이 앞에다가 햇을 쓰면은 이게 슈퍼스크립트가 되는 겁니다. 언더스크립트 할 때는 언더바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더바 속에 한 글자 이상이 들어갈 때는 그 부분을 브레이스로 묶어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레이텍의 그 매스 기능은 굉장히 강력해요. 근데 설명을 내가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 매스랑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쭉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매스를 쓰실 때는 이쪽을 이렇게 좀 방문해 보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기본 포매팅입니다. abstract를 쓸 수가 있는데 begin abstract, end abstract라고 쓰면은 그 구간이 이렇게 abstract로 표시가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다큐먼트 속에다 쓰는 거예요. 이건 프리앰블이 아니라 다큐먼트 속에다 쓰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패러그래프를 바꾼다거나 뉴라인을 집어넣는 방법입니다. 패러그래프는 여기에 그 텍스트 라인 두 칸을 띄우면은 새로운 패러그래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면은 this line will start a second paragraph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이제 엔터를 두 번 치면은 여기 한 칸이 띄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패러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근데 뉴라인을 패러그래프 내에서 쓰고 싶을 때는 이렇게 백슬래시 두 개를 쓰거나 백슬래시 뉴라인을 쓰면은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챕터하고 섹션. 여기에 예제들이 쫙 있습니다. 자, 챕터는 이렇게 백슬래시 챕터라고 하고 챕터명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섹션은 논문 쓸 때 거의 대부분이 섹션에서 시작을 하죠. 논문 쓸 때는 백슬래시 섹션 하고 섹션의 이름을 쓰면은 섹션으로 이렇게 구분이 쭉 됩니다. 그리고 섹션보다 한 단계 아래는 서브 섹션이라고 합니다. 서브 섹션이 요 밑에 다니고요. 요거보다 하나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서브 섹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백슬래시 서브 섹션 하면은 됩니다. 여기에 섹션이라고 쓰고 별을 하나 붙이면은 여기에 넘버링을 생략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섹션이나 챕터 나눌 때 쓰는 키워드들은 이와 같습니다. 뭐 파트, 챕터, 섹션, 서브섹션, 서브섹션, 패러그래프, 서브 패러그래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파트하고 챕터는 아티클에서 쓸 수 없습니다. 아티클은 그냥 한 챕터의 어떤 짧은 글이기 때문에 아티클에는 쓸 수 없고요. 리포트나 북에서는 쓸 수가 있습니다. 네, 타블러, 테이블 만드는 방법. 테이블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하는 건데요. 여기에 이렇게 begin tabular, end tabular 라고 쓰면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이 테이블로 만들어집니다. 그 테이블을 중간에 위치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begin center, end center로 묶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실제 테이블을 쓸 때 어떻게 만드느냐. 자, 여기에 아규먼트가 들어갑니다. 이 아규먼트에는 이게 그 컬럼이 몇 개인가가 나와요. 여기 이렇게 CCC 이렇게 나오는데, 이 CCC는 이렇게 세 개의 컬럼이고, 센터 얼라인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템을 넣을 때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넣는 건데, 그 컬럼의 경계에다가 앰프샌드를 하나씩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 셀 1, 2, 3 하고 줄바꿈을 할 때는 백슬래시 두 개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죠.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은 그냥 이 부분을 커트 앤 페이스트 한 다음에 적당히 이 테이블을 고쳐가지고 쓰라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경계선을 집어넣는 방법, 보드를 넣는 방법인데 가로선은 이렇게 백슬래시 H라인이라고 쓰는 거고 세로선은 요 사인 있죠. 그 OR 사인, 파이프 사인 이거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그 포맷 지정할 때 이렇게 OR 사인을 계속 쳐주면서 C라고 이렇게 쓰면은 이게 세로선이 있는 그러한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이제 CCC에서 그 맨 앞하고 뒤하고 그 중간에 이렇게 OR 사인을 써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세로선이 있는 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H라인 이렇게 써주면 위에 선, 아래 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라인을 넣을 때는 이 사이에다 H라인을 하나씩 사이에다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 두 줄을 쓰면은 이중선도 쓸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거 여기에 보면은 그 파이프가 두 개씩 들어갔죠. 이렇게 되면은 이중선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H라인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 쓰면은 이중선이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테이블 오브 컨텐트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거 뭐 별로 어렵지 않고요. 레이텍으로 우리가 뭔가를 만들게 되면은 계속 섹션하고 서브섹션이라는 타이틀을 계속 붙이게 되죠. 그걸 다 붙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테이블 오브 컨텐츠라는 명령을 하나를 딱 주면은 나옵니다. 이 명령의 결과가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컨텐츠 해놓고 여기에 여러 가지 섹션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죠. 페이지랑 같이. 이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목차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대부분의 작업을 다 할 수 있을 거고요. 이제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는 다운로드를 받고 싶을 거예요. PDF를 다운받을 수도 있고, 그 레이텍 소스 파일을 다 다운받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PDF 다운받는 방법은 이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거 하나 딱 누르면 그냥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파일 전체를 다운로드 받고 싶을 때는 그거는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메뉴를 누르세요. 그럼 이게 다운로드 메뉴인데 이거를 누르면 소스 파일 전체가 집으로 압축돼 가지고 다운로드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소스를 보관하고 싶을 때에는 이거를 눌러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뭐 거의 대부분 끝났고요. 이제 이건 그 한글 쓰는 방법. 이제 그 논문 처음 쓰실 때 처음부터 영어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일단 먼저 한글로 다 쓰고 내용 자체에 대해서 좀 결정이 된 다음에 영어로 바꾸는 걸 권장을 합니다. 특히 처음 논문 쓰는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하라고 많이 합니다.
한글을 쓰는 방법은 뭐 여러 군데에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점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에 뭐 유즈 패키지 해놓고 뭐 이런 것들을 인클루드 해야 하는 거. 특히 이겁니다. CJK UTF 파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패키지들을 인클루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begin, CJK, 뭐 이런, environment를 써주면은 그 사이에서 한글을 쓰면 그게 한글로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맷을 여러분들이 또 커튼 페이스트 해가지고 집어넣고 그 에디트 해가지고 한글을 마음대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에 레이텍에 대한 사용법을 쭉 설명했습니다. 네,